소년 삼국지 26화 강동의 호랑이, 송현의 등장. 뜨거운 여름, 강남 땅에는 또 다른 영웅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원에서는 동탁의 폭정이 하늘을 찌르고 각지의 제후들이 저마다의 뜻을 품고 일어서는 가운데 양쯔강 남쪽의 강동 지역은 아직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곳에도 시대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인물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동의 호랑이 송현입니다. 송현은 원래 오군 부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상과 용맹함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별명인 강동의 호랑이가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불과 17살의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이 해적들이 상인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몸을 숨기기 바빴겠지만 송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홀로 칼을 들고 배에서 내려 강가로 향했습니다. 마치 대군을 이끄는 장수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며 송현은 마치 병사들에게 명령이라도 하듯 손짓했습니다. 해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의 기세에 놀라 그가 숨어있던 관군을 이끌고 온 줄 착각했습니다. 지레 겁을 먹은 해적들은 약탈했던 재물을 버리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송현의 용맹함과 기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후 송현은 현의 관리로 일하며 여러 차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도적대를 소탕하는 데 큰 활약을 했죠. 당시 강남 지역에는 허창과 허소라는 도적대가 횡행했는데 송현은 이들을 토벌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차 강동을 넘어 중원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한 말의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황건적의 난이 터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노란 두건을 두른 백성들이 봉기했고 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송현은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 토벌에 나섰습니다. 그는 직접 병사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며 뛰어난 지휘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격렬한 전투 속에서도 송현은 늘 선봉에 서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고 그의 용맹함은 황건적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의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송현은 주준이 이끄는 토벌군에 합류하여 황건적의 봉어지인 완성을 함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황건적의 기세는 크게 꺾였고 후한 조정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송현은 장사 태수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송현은 단순히 용맹한 무장을 넘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송현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에도 천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폭정을 일삼자 원소를 맹주로 하는 제후들이 동탁 토벌을 위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송현 역시 이 연합군에 참여하기 위해 장사에서 병력을 이끌고 북상했습니다. 송현은 연합군 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제후들이 동탁과의 싸움을 주저하며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송현은 과감하게 낙양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호로액관 전투에서 동탁의 맹장 화웅을 격파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비록 나중에 화웅을 벤 것이 관우의 공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송영훈이 화웅을 베고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연합군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고 동탁에게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합군 내부의 다른 제후들은 송현의 활약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원술은 송현의 보급을 끊어 그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송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거센 기세로 동탁군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동탁은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현은 불타버린 낙양에 입성하여 폐허가 된 궁궐을 수습하던 중 우물에서 우연히 옥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옥사에는 진시황 이후 대대로 황제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던 귀한 보물이었죠. 옥새를 얻은 송현은 자신의 손에 천명을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새를 얻은 송현은 동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황급히 강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연합군 내 다른 제후들에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원소는 송현이 옥새를 가로챈 것을 알고 크게 분노했고 결국 송현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송현은 강동으로 돌아와 기반을 다지며 힘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남다른 기상을 물려주었는데 특히 장남 손책과 차남 송원은 훗날 강동의 맹주로 성장하여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동의 호랑이에게도 비극은 찾아왔습니다. 동탁 토벌 이후 송현은 형주자사 유표와의 영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유표는 원소와 손을 잡고 송현을 견제하려 했고 결국 양측은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 중 송현은 적의 매복에 걸려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7이었습니다. 강동의 호랑이 송현의 죽음은 강동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맹함과 기백, 그리고 강동을 향한 열정은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손책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강동을 평정하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의 아우 송원은 형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건국하여 위촉과 함께 삼국을 이루는 대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송현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존재는 삼국시대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삼국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용맹함과 진취적인 기상은 후대 강동의 영웅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으며 그가 남긴 옥사에는 훗날 천하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강동의 호랑이 송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그의 아들들을 통해 강동의 역사는 계속해서 뜨겁게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27화에서는 송현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손책이 어떻게 강동의 대업을 이어받고 아버지의 복수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